문제 1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4가지 전략에 대해 설명하시오. 출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2.1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4가지 전략과 그중 가장 핵심 전략인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4가지 전략은 1.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2.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 관리 3.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4.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를 말하며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전략 추진을 위한 정부의 세부 추진 과제로는 1. 예방과 재발 방지의 핵심 수단으로 위험성 평가 개편 2. 산업안전 감독 및 행정 개편 및 법령 기준 정비 3. 산업안전보건 법령 기준 정비가 있습니다. 예방과 재발 방지의 핵심 수단으로 위험성 평가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1. 추정 단계 삭제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실행력을 강화하고 2. 기업 규모와 작업별 특성에 맞도록 체크리스트 방식 OPS 원 포인트 시트 방식 빈도 강도 통합 대중 소 3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식 등 평가 방식을 추가 및 다양화하여 중소기업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 기법을 개발 보급하고 3. 실시 시기를 명확화하고 상시 위험성 평가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4. 위험성 평가 시 근로자가 전체 단계에 참여하도록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고 위험성 평가 정기, 수시, 결과가 근로자에게 상시 전달 공유될 수 있도록 TBM을 활성화하여 위험성 평가의 실행력을 제고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감독 및 행정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1. 정기감독을 위험성 평가와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여 정기감독 시 위험성 평가 실시 이행, 사고 사례 분석 기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시행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며 2.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의 위험성 평가 반영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여 위험성 평가의 결과 책임 확보 및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며 3. 산업안전감독관의 경우 감독 역량을 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 등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기준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1.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 위험기계, 기구별, 안전기준의 현장 적합성을 고려하여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오래된 규정을 현행화하는 등 안전보건 규칙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되 2. 안전보건 규칙의 위험성 평가 관련 법령 기준을 처벌 규정과 예방 규정으로 나누어 전면 정비하고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보호 범위, 적용 기준 등 실태를 파악하여 중복 규제 개선 및 법령 간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하며 4.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요건을 명확화하고 선진국 사례를 참조하여 제재 방식을 개선하고 체계를 정비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성 해소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위험성 평가 지침을 최근 개정고 시 23.5 시행하였고 안전보건규칙 개정 24.1 시행 및 TF를 통해 안전보건규칙 전면 개정 작업, 관련 법령 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후의 전략으로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 관리 세부 추진 과제로는 중소기업 집중 지원, 스마트 기술, 장비 중점 지원, 현장 중심 특별 관리, 원하청 상생 협력,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문화 확산 세부 추진 과제로는 안전문화 캠페인 확산, 현장 중심 안전보건 교육 강화,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과 참여 강화,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세부 추진 과제로는 산재 예방 전문기관 기능 재조정, 중앙, 지역 간 협업 거버넌스 구축, 비상대응 및 상황 공유 체계 정비, 중대재해 사이렌 제도 등이 있습니다. 문제: 이 위험예지 훈련의 정의와 추진 절차 4단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위험예지 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험예지 훈련이란 용어 그대로 위험을 미리 인지한다는 뜻으로
작업장 내 위험 요인을 직접 찾아내어 해결하는 훈련으로 작업 시작 전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상시적 활동이며 22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위험성 평가와 TBM을 강조하고 있는데 위험성 평가와 TBM이 위험예지 훈련의 개념이 반영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위험예지 훈련의 종류로는 1. 문제점을 파악하는 감수성 훈련 2.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는 문제 해결 훈련 3. 전원의 집중력을 높이는 단시간 미팅 훈련이 있습니다. 위험 예지 훈련 4단계는 현상 파악, 본질 추구, 대책 수립, 목표 설정의 단계를 말하며 현본 대목, 현상 파악은 문제 제기, 위험 요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며 본질 추구는 본질적 원인을 찾는 것을 말하고 대책 수립은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을 말하고 목표 설정은 행동 계획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 예지 훈련 주요 기법으로는 1. brainstorming 2. 지적 확인 3. one point 훈련 4. TBM 5. touch and call 등이 있습니다. 문제 3. 작업 전 안전 점검 회의 TBM의 정의와 실행 절차 방법, 시행 효과, 공유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출처 22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2.1 1.30처 발표에서 핵심은 위험성 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TBM Toolbox Meeting에 있습니다. TBM은 작업 전에 작업자들이 함께 모여 10분 내외로 작업 내용과 위험 요인을 재확인하고 안전한 작업 절차가 무엇인지 서로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TBM의 이러한 성격을 고려하여 TBM 실행 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교육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TBM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관리감독자의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핵심 준비 사항은 해당 작업에 대한 철저한 위험성 평가입니다. 결국 자기규율 예방 체계 구축은 위험성 평가와 이를 현장에 전달할 수단인 TBM이라는 두 개의 축이 제대로 작동할 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TBM은 정해진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각 기업과 현장의 작업 내용과 공정의 특성을 고려해 적합한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TBM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와 사후 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절차의 예시로 1. TBM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작업 공정별로 위험성 평가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TBM은 모든 작업자가 작업 전당에 작업과 관련된 유해 위험 요인과 안전 조치를 이해할 수 있는 필수적인 활동으로 위험성 평가의 결과는 TBM의 핵심 전달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2. TBM 실행 과정에서 핵심은 작업 내용에 대한 중점 위험 요인과 대책이 공유되는 것입니다. TBM은 작업 전 위험성 평가에서 파악된 위험 이외에 미처 파악하지 못한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3. TBM 완료 조치는 제기된 위험 요인에 대한 조치 결과를 작업자에 피드백하고 그 결과를 충실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입니다. 문제사 KOSHA-MS에 대해 설명하고 KOSHA-MS의 문제점과 그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하시오. 출처 KOSHA-MS는 안전보건공단이 위험성 평가를 기반한 산업안전보건법, 국제표준 ISO 45001의 기준체계와 KOSHA만 8001의 장점을 반영하고 ILO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구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만든 안전보건 경영체계입니다.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KOSHA-MS이란 최고 경영자가 경영 방침의 안전보건 정책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실행 계획을 수립, 지원, 실행 및 운영, 점검 및 시정 조치하며 그 결과를 최고 경영자가 검토하는 PST, CA 순환 과정의 체계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말합니다. KOSHA-MS 문제점과 그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KOSHA Pride MS 문제점은
KOSHA JMS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지금까지 안전보건공단에서 1년에 한 번 사후 인증 제도를 통해 지속적 관리를 해왔으나 인증업체에서 사후 인증 시기까지 자체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처럼 인증받은 업체에서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고 또한 인증 자체가 까다로워 대기업, 상위 중견기업에 국한되는 등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제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KOSHMS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KOSHA-MS 제도의 보완을 위해 안전보건 수준평가제를 추가로 새롭게 도입하는 등의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편 시에는 중소규모 건설업체를 포함하여 대상 확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유관 법령체계 통합 및 중보 건물을 제거하고 건설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강조하는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 경영체계가 확립되도록 개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 O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의 경고 표지 구성 요소 5가지만 쓰시오. 출처 KOSHA GUID W14-2020 경고표지 작성 지침 GHS는 물리적으로 위험한 물질과 건강에 유해한 물질, 환경에 유해한 물질로 분류하며 그동안 각 나라별 분류 표지가 서로 달라 혼란으로 발생되는 정보 전달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2년 유엔을 통해 의결하여 2008년까지 이행하도록 한 세계조화 통일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단일 물질에 대하여는 2010점 7월부터, 혼합 물질에 대해서는 2013점 7월부터 GHS 기준에 의한 MSDS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해 위험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GHS 기준에 의한 MSDS를 작성하여 취급사업주에 제공하여야 하며 취급사업주는 MSDS를 게시하고 비치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성에 대해 교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MSDS 작성 시 유해성, 위험성, 응급처치 요령, 취급 및 저장 방법, 개인보호구 사용 종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용기에 부착하는 표지에는 제조자, 제품명, 성분, 성질, 취급 시 주의사항, 적용 법규 등이 GHS 기준에 맞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취급하는 사업주는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유해성과 취급 방법, 주의사항, 응급처치 요령 등 신규 취급 시와 유해, 위험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교육하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사용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경고 표지 구성 요소로는 1. 명칭, 제품명, 2. 그림 문자, 정마름모 안에 유해 위험 심벌로 구성. 3. 신호어, 유해 위험의 심각성을 상대적 수준으로 나타낸 정보. 4. 유해 위험 문구, 제품의 유해 위험성 정도를 문구로 나타낸 정보. 5. 예방조치 문구, 제품의 유해 위험성 때문에 노출, 저장 및 취급 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권고하는 조치를 문구로 나타낸 정보. 6. 공급자 정보, 회사명, 주소, 긴급 전화번호로 구성 등입니다. 문제 6. 고소작업 기준 및 고소작업이 안전에 불리한 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안전대 사용 지침, COSHA Guide, 안전보건규칙 제4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작업 발판 설치 장소 등에 대해서는 높이 2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소 작업이 안전에 불리한 이유는 1. 작업 공간 협소로, 작업 반경 제한에 따른 불안전한 행동 유발, 작업 자재 및 부품과의 접촉으로 인해 추락 및 낙하물 발생, 자재 적치 공간 협소로 작업화 중에 제한 등이 있으며 2. 바람 등 기후 영향에 취약하고 3.
사고 발생 시 사망 등 중대재해에 초래할 수 있으며 4. 작업 장소에 접근이 제한되어 철저한 관리 감독이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공장 제작 확대, 안전시설, 부착물, 사전 설치 등 고소작업을 근원적으로 최소화하고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물을 빈틈없이 설치하고 위험성 평가 및 TBM, 작업허가제 등의 관리적 대책과 보호구 착용 철저 등 복합적인 대책을 수립 실행해야 합니다. 고소작업 시의 추락방지 대책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지침에 의하면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시 1. 폐지, 대체, 제거, 저감 조치 2. 공학적 대책 3.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 등 조치 순서를 고려하여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장 제작, 실내 작업 확대 등 제거, 저감 조치, 선행난간 시스템 비계 공법 도입, 작업 발판 안전시설물, 일체형 가설 구조물 도입, 안전난간, 개구 부덮개, 수직 방호망, 작업 발판, 시스템 비계, 추락 방호망 등의 추락 방지 시설물 설치 등 공학적 대책, 위험성 평가, 위험 작업 사전 허가제 등의 관리적 대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보호구 착용 등의 방법을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안전대 착용 장소는 코샤 가이드, 추락 위험 장소로서 40cm 이상의 작업 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 작업 발판이 있어도 안전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은 곳, 난간대로부터 상체를 내밀어 작업하는 경우 작업 발판과 구조체 사이의 거리가 30cm 이상이 되는 곳으로 수평 방호 시설이 없는 경우에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추락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재해율이 높고 설치가 미흡한 소규모 현장에 대하여는 기술지도 시 공단의 소규모 현장,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제도 중 시스템 비계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 산업재해 예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 7. 방사능 작업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현장 작업자를 위한 방사선 작업 안전보건공단 방사선 작업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작업 시 안전점검 확인 사항은 작업 전 방사선 안전관리 수칙을 확인하고 방사선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사전 점검, 방사선 관리구역의 설치 및 설치 용품 등을 점검, 방사선 표지, 경계용줄, 경고등, 유의사항 등 개인 피폭 선량계 착용과 선량률계인 서베이 미터의 건전지 등 점검과 확인, 작업 중 방사선 관리구역 내 일반인의 출입 엄금, 방사선 장비의 사용 상태 수시 점검, 방사선 관리구역의 경계용줄, 방사선 표지 등 점검 확인, 개인 피폭 선량계 등 장비 수시 확인, 측정 및 기록, 방어의 3대 원칙, 거리, 시간, 차폐율, 최대한 활용, 작업 후, 감마선 조사기의 선원 확인 및 잠금 장치, 장비 점검, 표면 선량률 측정 및 기록, 방사선 관리구역 해체 및 안전장구류 등 점검 확인, 감마선 조사기 저장실에 보관, 개인 피폭 선량계의 눈금 확인 및 피폭 선량 기록계인, 피폭 선량 기록 카드 등이며 이 작업자 필수 안전수칙은 방사선 측정, 방사선 위험 표지 설치, 안전관리 장비의 휴대 및 사용 개인, 공용, 원격 조작 장치의 정상 조작 회전수 확인 등 방사선원의 보관 철저, 감마선 조사기와 원격 조작 장치의 수시 상태 점검 및 보존 등입니다. 문제 8. 최근 심각하게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건설 현장 5개 작업자의 시야 미확보, 장시간 노출 시 중작업 근로자의 안전 위협, 건설 기계 기구 오작동 등에 따라 건설 현장별 안전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게 되었다.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1. 미세먼지의 농도에 따른 경보 발령 기준. 2. 건설 현장의 3단계별 미세먼지 예방 조치. 출처.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경보 발령 기준으로는 미세먼지, PM, 10의 경우 주의보,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 자동 측정소 PM,
10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튠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 시간당 평균 농도가 300공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초미세먼지 PM 2점 5의 경우 주의보, 시간당 평균 농도가 7시 보호,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이며 건설 현장의 단계별 미세먼지 예방 조치로는 1단계 사전 준비 단계 폐질환이나 심장질환 환자, 임산부와 고령자 등의 민감군 여부를 확인한다. 위험 상황에 대비한 비상 연락망을 구축한다. 미세먼지 수준에 따른 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 방법을 학습한다. 일터에 마스크를 비치한다. 2단계 주의보 단계 미세먼지 경보 발령 사실을 알리고 마스크를 쓰게 한다. 민감한 사람은 힘든 작업을 줄이고 휴식 시간을 추가로 부여한다. 3단계 경보 단계 휴식 시간을 자주 갖는다. 힘든 작업은 일정을 조정해 작업 시간을 줄인다. 민감한 사람은 힘든 작업을 못하게 보호 조치한다. 등입니다. 문제구 지진에 저항하는 구조의 형태 3가지와 그 의미를 간단히 쓰시오. 지진 발생 시 집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지진 발생 시 집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진이란 지각운동의 영향으로 집안의 움직임이 일어나 집안 균열, 침하 등을 동반하는 것을 말하며 경주 지진 발생 후 최근 우리나라에도 작은 지진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며 지진 발생 시 집안 및 구조물 등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므로 지진에 대한 영향과 대책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진에 저항하는 구조는 1. 내진 구조는 강성 증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진동을 견디게 건축물 내부의 가로축을 튼튼하게 만들어 건축물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것을 말하며 벽면에 브레이싱 등 각종 보강 설비를 설치합니다. 2. 재진 구조는 진동 감쇄. 땅으로부터 건물에 전달되는 진동을 감지를 하여 그 진동에 대응하는 힘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시키면서 건물의 흔들림을 막는 구조로 추 댐퍼 등을 설치합니다. 3. 면진 구조는 지진 회피. 건물과 땅 사이에 고무를 겹쳐 만든 고무 스프링과 댐퍼, 베어링 등을 설치하여 지진 발생 시 흔들림이 건물에 전해지는 것을 막는 방식입니다. 4. 그 외 차진 구조가 있으며 건물이 땅에 붙어 있는 한 지진에서 완전히 안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건물을 땅에서 떼어버리자는 발상에서 출발한 궁극의 내진 설계로 면진 구조의 진보한 형태이며 현재는 호버크래프트나 자기장 같은 방식이 연구 중입니다. 지진 발생 시 집안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1. 집안 운동 증폭, 집안 부등침하 2. 집안 액상화, 함몰, 융기 3. 집안 침하 4. 집안 균열, 산사태 발생 등이 있으며 지진 발생 시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1. 구조물의 취성 파괴 2. 구조물의 좌굴 3. 지하 매설물 파괴 4. 구조물 간 충돌 5. 구조물 균열, 붕괴 6. 화재 폭발, 통신 두절, 환경 파괴 등이 있습니다. APAG 참고사항 진도란 12단계 1. 땅이 흔들리는 정도 2. 어떤 지점에서 사람이 느끼는 정도 3. 구조물 피해 정도에 따라 지진의 크기를 나타낸 값으로 4. 관측자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크기이며 지역마다 다릅니다. 규모란 1. 9. 1. 지진 에너지 총량으로 2. 지진 자체의 크기를 나타내며 3. 진원에서 측정된 지진의 절대 강도를 의미하고 지역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APA 참고사항 내진 설계 대상 구조물 및 내진 성능 평가 1내진 설계 대상 구조물 2층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mm 이상인 건축물 높이 13 이상 기둥 간격 10임 이상 처마 높이 9미 이상 이내진 성능 평가 시 고려사항 1. 화재에 대한 대비 유해물질의 유출 경감삼 비상구 폐쇄 방지 책사
기능 수행 개선. 3. 내진 성능 평가 절차. 가. 내진 성능 예비 평가. 간단 자료 및 약산식 이용. 강도를 통해 내진 성능 평가하는 방법. 나. 1단계 내진 성능 상세 평가. 대상 구조물의 탄성 해석이 이루어지며 부재의 강도 측면에서 내진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 하. 2단계 내진 성능 상세 평가. 비선형 해석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연성도 및 변형 능력을 고려하여 내진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 4. 내진 성능 수준. 가. 기능 수행. 정상. 나. 즉시 거주. 경미 보수. 다. 인명 안전. 상당한 손상. 복구. 라. 붕괴 방지. 붕괴 가능. 재사용 불가. 문제 10. 구조 안전 확인 및 내진 성능 확보 확인 대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출처 건축법 시행령 32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구조 기준 등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32조.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착공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조 안전 확인 대상 시설은 내진 설계, 내진 성능 평가. 2층 이상인 건축물 목조는 3층, 연면적 200미 이상인 건축물 목조는 500미 이상,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처마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경관이 10m 이상인 건축물, 위험물 저장소, 발전소, 청사, 종합병원 등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높은 구조물, 특수구조물, 보차 양이 3 이상 돌출된 구조물, 특수설계, 시공, 공법 적용 구조물 등입니다. 문제 11. 장마철 위험 요인과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보통 6월 중순부터 7월 하순에 걸쳐 장마 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많은 비가 내릴 때를 장마철이라고 합니다. 특히 장마철의 건설 현장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흙막이 등의 가설시설, 가설도로와 수방시설 등이 미비하고 완성되지 않아서 장마철 취약 시기에는 신속한 대책을 수립하여 재해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장마철의 주요 위험 요인은 1. 지속적인 강우로 인한 지반의 약화로 인한 사면 붕괴, 구조물과 가설 구조물의 붕괴, 기초치마, 흙막이 붕괴, 도로 유실, 산사태, 옹벽의 전도, 침수 피해 등이 발생되며 2. 높은 습기로 인한 감전사고. 3. 밀폐 공간의 경우 미생물의 증식 및 부패로 인한 산소 결핍, 질식. 4. 강풍에 의한 건설기계, 타워 크레인, 가설 구조물, 방음벽 등의 붕괴, 전도. 5. 강풍과 미끄러짐으로 인한 시설물의 비례, 낙하, 전도, 붕괴, 근로자의 추락재해. 6. 낙뢰에 의한 피해 등이 장마철에 발생되는 위험 요인입니다. 장마철의 안전대책으로는 1.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호우 상황 수시 파악, 비상대 기반 편성, 운영, 작업 중지 기준 준수. 특히 철골 작업은 1mm 이상 강우 시 작업 중지, 수방자재와 장비 비치, 지하 매설물, 현황 파악 관련 기관, 공조 유지, 취약시설 사전 안전점검 및 보안 조치, 공사용 가설도로 안전화, 침수 후 복귀 시, 전기기기 점검 후 작업 재개, 현장 주변 배수로 점검 및 보안 조치. 이 감전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전기기계기구는 누전 차단기 연결, 외함은 접지, 임시수전 설비는 비를 맞지 않은 곳과 침수되지 않는 곳으로 이동 설치, 이동형 전기기구의 절연 상태 확인, 가설 배선의 바닥, 다습한 곳에 배선을 금지하고 절연 상태 점검, 낙뢰 시 금속자재 취급 금지,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 기구 취급 금지, 교류아크 용접기는 자동 전격 방지기 설치. 3. 토사, 붕괴, 예방 대책으로 굴착 경사면의 안전점검 및 붕괴 예방 사전 조치, 경사면 상부 하중 경감 조치, 주변 옹벽, 석축 등 점검 필요시 관리 주체와 협조, 흙막이 지보공 점검, 계측 이상 시 작업 중지, 보강 조치, 빗물 침투 방지 조치, 배수 시설 점검,
4. 강풍에 따른 건설기계 등의 무너짐, 넘어짐 방지 대책으로 강풍 시 작업 중지 기준 준수, 순간 풍속 10ms 이상 시 타워 크레인 설치 해체 작업 금지, 15ms 이상 시 타워 크레인 사용 금지 등 각종 가설물, 안전 표지판, 적재물 등을 결속, 기계, 가설 펜스 등에 풍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통풍구 또는 일부 구간 개방. 5. 밀폐 공간에 대한 대책으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후 적정 시 출입, 지속적인 환기,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과 절차에 따른 작업 실시, 환기만으로 불충분한 경우 공기 호흡기, 송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감시인을 배치하여 연락체계 구축, 구조 시 공기 호흡기, 송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등이 있습니다. 문제 12 폭염 시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 및 온열 질환의 종류 및 초기 증상, 예방 수칙, 대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폭염주의보는 33도 이상, 2일 이상. 폭염경보는 35도 이상, 2일 이상의 경우에 발령이 되며 최근 최고온도가 아닌 습도가 반영된 체감온도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안전관리 대책으로는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5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폭염주의보는 10분 휴식, 시간당. 폭염경보는 15분 휴식, 시간당을 하여야 하며 35도 이상의 경우에는 14, 17시 5개 작업 중지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5개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온열질환 3대 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실내, 물, 바람, 환기, 휴식. 또한 폭염으로 인해 공사 지연 시 도급인이 요청하면 발주자는 공사 기간을 연장하고 공사비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최근 발표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 24.5월에 따르면 31도 이상 2일 이상 지속 시 관심 단계로 물, 그늘, 휴식 제공, 폭염 정보 제공, 냉방 환기 시설 점검, 33도 이상 2일 이상 지속 시 주의 단계로 매시 10분 이상 휴식 14, 17시 5개 작업 단축, 35도 이상 2일 이상 지속 시 경고 단계로 매시 15분 이상 휴식 14, 17시 5개 작업 중지, 건강 상태 확인, 38도 이상 1일 이상 지속 시 위험 단계로 매시 15분 이상 휴식 14, 17시 5개 작업 전면 중지 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질환의 종류로는 열사병은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한 질환, 열탈진 일사병은 열로 인하여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질환, 열경련은 땀을 많이 흘릴 경우 땀에 포함된 수분과 염분이 과도하게 손실되어 근육 경련이 발생하는 질환, 열실시는 체온이 높아지면 열을 외부로 발산하기 위해 체 표면의 혈액량은 늘어나고 심부의 혈액량이 감소함, 뇌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경우이며 응급조치 방법은 시원한 곳 혹은 에어컨이 있는 장소에서 휴식 취하기, 물을 섭취하여 수분 보충하기, 시원한 물로 샤워하기 등이며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회복되지 않을 경우 또는 의식이 흐려지는 경우 즉시 119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합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사업주의 의무사항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추가, 산안법 제128조 A 2020 비점 8, 18조 시행하였으며 23.8월부터 공사금액 20억 이상,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에도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폭염 산재 중 48%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중대산업재해에 열사병이 포함되어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문제 13 건축물의 연돌 현상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연돌 효과, 스택 이펙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돌 효과, 스택 이펙트란 고층 빌딩에서 많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굴뚝의 연기와 같이
고층 건물 최하층에서 최상층으로 향하는 강한 기류 형성을 말합니다. 고층 건물의 계단실, EV와 같은 수직 공간의 온도, 영상 20도 이상과 건물 박온도, 영하 10도 이하의 온도차로 인해 건물 내 외부에 압력 차이가 발생하여 공기가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연돌 효과의 문제점으로는 1. 공기 이동에 따른 소음 발생 2. 강한 바람으로 인해 건물 내부 시설물 전도, 파손 및 사람 부상 발생 3. 출입문 통과, 시 충돌 끼임 등 재해 4. 화재 시 급격한 확산 5. 건물 에너지 손실 발생 등이며 연돌 효과 방지 대책으로는 1. 건물 설계 및 시공 시 연돌 효과 고려하여 설계 및 시공 2. 외벽의 기밀도 높이고 방풍실 설치하여 공기 침투 최소화 3. 이중문, 회전문 설치하여 실내 압력차 분산 4. 자동 제어와 연계한 압력 제어 5. 유입부, 유출부, 기밀 시공 6. 순환형 연돌 효과 저감 시스템 적용 계단실 저층부에서 급기하고 고층부에서 외부로 배기 등이 있습니다. 문제 14. 콘크리트, 양생 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대 출처 2022 노동부 사고 사례 전파 일산화탄소는 산소보다 먼저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 운반 역할을 하는 헤모글로빈의 운반 산소량을 감소시켜 저산소증을 유발하게 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이 발생합니다. 동절기 콘크리트 양생 시 중독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 1. 전기 열풍기 등 유해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열원을 사용할 것 2. 갈탄, 수탄 등을 사용하는 장소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할 것 3. 밀폐 공간 외부에 감시자를 배치하여 작업자와 감시자 간의 연락체계 구축 4. 연료 교체 등 해당 장소 출입 시 미리 충분한 환기와 반드시 유해가스 농도 측정 후 적정 기준 내일 경우에만 출입할 것 일산화탄소 30ppm 이하로 유지 5. 출입 시는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할 것 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 6. 재해 발생 시 안전장비와 호흡용 보호구 없이 구조작업을 하지 않도록 사전의 교육 등의 대책을 수립, 실행해야 합니다. 문제 15. 중소건설 현장 12대 기인물에 대해 설명하시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2.55 중소건설 현장 12대 기인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50억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12대 기인물로 인해 3년간 발생한 사망사고는 전체 사망사고의 60.8%에 달하므로 집중관리가 필요하여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12대 기인물별 자율안전점검표 배포,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12가지 기인물의 종류로는 1. 단부, 개구부 2. 철골쌈, 지붕사, 비계 작업 발판 5. 굴착기 6. 고소작업대 7. 사다리팔, 달비계구, 트럭 10. 이동식 비계 11. 거푸집 동바리 12. 이동식 크레인이 있으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상 사망사고 사례 분석 결과 안전난간, 작업 발판 설치, 추락 방호망 설치,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준수했다면 대부분의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규모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12대 기인물별, 재해 유형,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고 재해 예방기술지도 시에도 산업안전지도사는 해당 안전대책을 중심으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향후에는 재해예방기술지도 방식도 12대 기인물을 중심으로 한 재해예방 컨설팅 방식으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 16.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 지원에 대해 설명하시오. 출처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행지침, 건진법 제62조 3.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 지원 제도는 2021 저명 97 시행. 건설공사 현장 작업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위험 상황의 감지가 어렵고
협소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 구조 요청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실정을 고려하여 융복합 건설 기술과 무선 통신 장치 등을 활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국토부 장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의3 국토부 장관은 보조 지원이 건설 사고 예방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하며 보조 지원받은 자가 비용을 건설 사고 예방 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한 경우 보조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야 하고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취소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 17 스마트 안전장비에 대해 설명하시오. 출처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2019 점사 시행 스마트 안전장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안전장비란 무선 설비 및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장비 또는 그러한 장비를 구축, 운영하는 체계 또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2019 점사 시행 스마트 안전장비 의무 반영 대상 공사는 총 공사비 300억 이상 공공공사이며 건설공사 계약 시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하고 기 착공된 공사에 대해서도 발주청의 필요성 인정 시 안전관리비에 증액 계상하여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 분야로는 1. 스마트 개인안전보호구 2. 위험요소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3. 건설장비 접근경보 시스템 4. 스마트 건설안전 통합 관제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 사례로는 1. 근로자 위치 추적 안전모 2. 안전대 착용 여부 확인 벨트 3. 실시간 위치 기반 작업자 안전관제 및 위급 상황 시 긴급구호 알림 시스템 4. 이동식 지능형 CCTV 통한 작업자 실시간 영상관제 및 이상 발생 시 경고 알람 장비 5. 중장비의 근로자 접근 시 접근 감지 경고 알림 장치 6. 고소작업 시 안전고리 미체결 시 경고음 발생 장비 및 현장관리자 정보 전송 시스템 7. 밀폐 공간 질식 위험 장소 유해가스 농도 자동 측정 및 경고 알림 시스템 8. 타워 크레인 스마트 자동 기록 장치를 이용한 타워 크레인 작동 상황 기록 및 이상 발견 시 자동으로 타워 크레인 작동 금지 및 통합 관제실의 경보 알림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계상된 비용의 10% 범위 내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임대 비용의 20%를 한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4.1월부터 40%로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으며 22.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향후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임대 비용의 단계적 확대 또는 한도 폐지를 제시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통한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의 활용이 커질 수 있을 거라 사료되며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 지침, 건설기술진흥법 제10조의 2 및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등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 지원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발주청의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의무를 규정하여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스마트 건설안전 통합관제 시스템의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어 향후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은 더욱 확대 및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 18 BIM을 설명하고 안전과 관련하여 활용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BIM이 건설안전 기술에 미치는 영향과 활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BIM은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으로 3차원 정보 모델을 기반으로 시설물의 생애 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설물의 형상, 속성 등을 정보로 표현한 디지털 모형을 말합니다. BIM이 건설 안전 기술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건물의 실제 형상과 정보를 가지는 3차원 모델링 기반의 정보 체계를 이용하여 안전사고를 시공 단계가 아닌 계획 단계에서부터 방지 가능한 체계 구축이 가능하여 보다 선제적인 건설 현장 안전 관리로
안전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었습니다. BIM의 건설 안전에서의 활용으로는 1. 3차원 모델 시각화를 통해 작업 순서 검토, 장비 회전 반경, 작업 간섭 여부 확인 등 유해 위험 요인 사전 발굴 및 안전대책 제시가 가능하며 2. 구조적 위험 요소 분석이 가능하고 3. 사고 상황 시뮬레이션으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4. 또한 화재 발생 시 화재 진행을 예측, 효율적인 대피로 확보가 가능하며 5. 보다 효율적이며 현실적인 안전 시공 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6. 설계 안전성 검토, DFS 및 위험성 평가 등의 고도화 7. 위치 추적 기술을 이용한 BIM 기반 건설 현장 스마트 안전 관리를 위한 스마트 건설 안전 통합 관제, 기술 구축 운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스마트 건설 기술과 접목하여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모니터링, 통합 관제, 유해 위험 작업, 시뮬레이션, 모니터링, 계측 빅데이터를 활용한 변이, 변형 파악, 드론, 레이저 스캐닝 등을 활용한 작업량, 공정률 계산, 디지털 트윈 기술 활용한 시설 관리 고도화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 19 공사관리 사요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공사관리의 사요소는 안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원가관리를 흔히 공사관리 사요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공사관리의 첫 번째 요소는 인간 존중 이념이 내재된 안전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보통 시공학 이론에서는 안전관리를 사요소 중 하나로 기술하고 있으나 최근의 추세는 안전관리를 최우선 관리 요소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관리는 재해 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이며 두 번째는 품질관리로 발주자와 사용자의 요구 수준을 충족하고 구조물의 생애주기 동안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한 활동이며 세 번째는 공정관리로 기대 품질을 확보하고 적기에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활동, 네 번째는 원가관리로 계획된 예산 범위 내 품질, 공기, 원가 목표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활동입니다. 안전관리가 가장 최우선으로 중요한 이유는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하여 중대 사망사고나 붕괴 등 재해 발생 시 보상, 복구 비용이 천문학적이 될 수 있고 기업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장 소장, 공사 관리 감독자 등도 안전 최우선 원칙하에 공정, 원가, 품질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4대 요소가 안전을 중심으로 톱니바퀴처럼 움직일 때 성공적 프로젝트 완수가 가능합니다. 문제 20. 건설공사 클레임의 유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건설 클레임이란 발주자와 시공자 간 의견차, 조건의 차이, 계약 조건 해석의 차이, 계약과 상이한 현장 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협상을 전제로 하는 분쟁 해결 행위입니다. 클레임의 유형으로는 1. 공기지연에 따른 클레임으로 시공자가 계약기간 내 미완료,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기지연 발생 시 2. 공사 범위의 클레임은 발주자의 시공 내용, 범위의 변경 지시에 따른 시공자의 거부, 계약서, 설계도서상 공사 범위 해석의 문제, 설계 변경에 따른 물량, 단가 조정 문제 등 3. 공기 촉진 클레임은 처음 계획된 공기보다 단축하여 작업하도록 요구 4. 현장 조건 상이에 대한 클레임은 계약, 설계와 다른 토질 상태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 요구 등이 있으며 분쟁 처리 절차 및 방법은 1단계 클레임 제기, 2단계 협의, 3단계 조정, 일방의 거부 시 구속력 상실, 4단계 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문제 21페일 Safe Fail Safe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Fail Safe Run 부품 고장 시 작동 중단으로 재해로 연결되는 일이 없이 안전 측으로 동작하도록 2중, 3중으로 통제를 가하도록 한 안전설계 기법을 말하며 방호장치, 병렬 개통이나 대기 여분을 갖춰 항상 안전한 방향으로 유지되도록 한
안전기능 작동이 특징입니다. fail-safe 종류로는 구조적 fail-safe, 기능적 fail-safe, 회로적 fail-safe가 있으며 구조적 fail-safe는 기계 고장 시에도 강도와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하는 것으로 비행기의 경우 엔진 한쪽으로 운행이 가능한 것이 해당됩니다. 기능적 fail-safe는 fail passive, fail active, fail operational이 있으며 fail passive는 부품이 고장나면 정지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하고 fail active는 고장나면 경보음이 울리면서 짧은 시간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하며 fail operational은 고장이 나더라도 다음 점검 시까지는 안전 기능을 유지토록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로적 fail safe는 단락, 혼촉 시에도 기능 유지 오동작 방지하는 방법으로 철도 신호 고장 시 청색 신호는 반드시 적색으로 변경되도록 설계하는 것과 개폐기 등이 있습니다. fail safe를 적용한 사례로는 방호 장치는 고소 작업 때 비상 하강 장치, 정지, 차단 장치로는 승강기의 조속기, 곤돌라 블록 스토퍼, 교류 아크 용접기의 자동 전격 방지기, 누전 차단기 등이며 이중화 병렬 장치는 압력 용기 안전 밸브, 파열판 중복 설치, 누설 방지용 차단 밸브 중복 설치, 독성 물질 이중 배관, 비상 발전기, 전력 관로 이중화 등입니다. foolproof run, 인간 과오나 동작상의 실수가 있어도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통제를 가하는 안전 설계 기법을 말합니다. foolproof 종류로는 1. 가드, 기계 설비의 위험 부분에 접근 또는 접촉함으로써 생기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덮개, 울타리, 울 등의 기구, 2. 조작기구. 가장 일반적인 것은 양수 조작기구로서 두 손으로 동시에 누름 단추나 레버를 조작시킴으로써 손을 위험 영역으로부터 격리, 쌈 럭기구, 수동 또는 자동에 의해서 어느 조건이 충족된 다음에 기계가 다음의 동작을 하는 기구, 인터록 등, 사출피구, 브레이크 장치와 짝을 지어 위험한 기계의 급정지 장치 등에 사용되는 기구, 5. 오버런 기구, 동력을 차단한 뒤에도 기계가 완전히 정지하지 않으면 가드가 열리지 않는 기구, 6. 푸sh-pull 기구, 가드가 열린 상태에서는 신체를 밀어내는 기구, 7. 기동 방지 기구, 기계가 불의의 상황에서 가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구, 안전블록 스토퍼 등. foolproof를 적용한 사례로는 방호 장치는 프레스, 전단기 등 방호 덮개, 롤러기의 울, 가이드 롤러, 사출성 현기, 게이트 가드, 날 접촉 예방 장치, 둥근 톱 반발 예방 장치 등이며 정지, 차단 장치로는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의 과부하 방지 장치, 비상정지 장치, 과상승 방지 장치, 권과 방지 장치, 갱폼 인양 후크 TC 연결 시 전단 볼트 노출 장치, 로토 절차 등입니다. APH 참고 사항, 로로 작업 절차, lockout, 잠금, tag out, 표지, 일개요. 기계 정비, 점검 시 기계가 가동되어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중 잠금 장치, 식별 표시하는 것. 이 작업 절차, 사전 준비, 운전 정지 전원, 잔류 에너지 확인, LOTO 설치 관리자, 작업자 이중 열쇠 잠금, 보관, 표지 설치, 작업 실시 점검, 정비, 청소 등, BA 점검, 확인 작업 완료, 작업자 잔류 여부, 로토 해제 관리자, 작업자 이중, 재가동, 3. LOTO 종류, 전기 에너지 통제, 유압, 공압, 스팀 등 에너지 통제, 자물쇠, 걸쇠. 문제 22. 무제해운 동 3대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처사업장 무제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사업장 무제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무제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무제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재를 은폐하는 부작용으로 2019년부터는 기록인증제를 폐지하고 자율운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무제해 운동의 3대 원칙은 안전보건공단 가이드북에 따르면 무지로의 원칙, 안전제일의 원칙,
참여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의 원칙은 단순히 사망재해나 휴업재해뿐 아니라 모든 위험 요인을 근원적으로 사전에 발견, 파악, 해결함으로써 뿌리부터 산업재해를 없앤다는 의미이고 안전제일의 원칙은 안전제일이란 무재해, 무질병의 직장을 실현하기 위한 궁극의 목표로서 일체 직장의 위험 요인을 행동하기 전에 발견, 파악, 해결하여 재해를 예방하거나 방지하는 것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참여의 원칙은 전원이 일치 협력하여 각자의 처지에서 해보겠다는 의욕으로 문제 해결 행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 4단계는 인식, 준비, 시행, 목표 달성의 단계이며 대표적인 추진 활동은 위험 예지 훈련, TBM, 지적 확인, 브레인스토밍, 안전의 달 행사 등입니다. 문제 23 재해 요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산업재해의 원인은 불완전한 상태와 불완전한 행동으로 구분되며 불완전한 상태는 설비나 방호장치 또는 작업 환경 등에 대한 결함, 불완전한 행동은 근로자가 위험 장소에 접근,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작업을 수행, 보호구 미착용 후 작업 등이 해당됩니다. 하인리히의 사고 방지의 원리, 도미노 이론에 따른 재해의 원인은 1.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요소, 간접 요인 2. 개인적 결함 간접 요인 3. 불완전한 행동, 불완전한 상태가 상호작용하여 직접적인 요인, 제거 대상 4. 사고 5. 재해 발생으로 이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사고는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면 재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1. 2단계는 단시간 내에 개선이 어렵고 3단계인 불완전한 상태와 행동은 제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제거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재해의 주요 원인은 불완전한 상태와 불완전한 행동입니다. 하인리히의 재해 예방 5단계 이론을 보면 1. 안전관리의 조직을 운영하고 2. 사실을 발견하고 원인을 찾는 것 3. 원인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 4. 시정책을 선정한 후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것 5. 그 시정책을 적용하여 실행하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위험성 평가 절차와 동일한 원리로 현대에서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5단계 기본 원칙은 매우 중요한 이론입니다. 무엇보다 재해 예방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하인리히는 재해 예방의 4원칙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1. 손실우연의 원칙. 재해의 형태와 크기는 사고 대상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연성에 의해 결정. 2. 원인 연계의 원칙. 재해 발생은 반드시 원인이 존재하며 3. 예방 가능의 원칙. 재해는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 4. 대책 선정의 원칙. 안전대책은 반드시 존재하며 원인을 없애는 대책을 선정할 것. 4M 재해 기본 원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쌈은 ban, machine, media, management이며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에서 제시되었습니다. 재해의 직접 원인인 인적, 물적 원인을 발생시키는 기본 원인을 말합니다. 먼저 ban은 인간이 에러를 일으키는 인간 적요인으로서 심리적, 생리적, 직장적 원인 등 근로자 특성 장애자, 여성, 고령자, 외국인, 비정규직, 미숙년자 등에 따른 불안 전행동과 작업 정보의 부적절, 작업 자세, 작업 동작의 결함, 작업 방법 부적절 등이 있습니다. machine은 기계 설비 설계상의 결함, 방호장치 불량, 본질적 안전화 부족, 사용 유틸리티 전기, 압축 공기, 물 등의 결함, 설비를 이용한 운송수단 결함 등 기계 설비적 요인을 말합니다. 미디아는 사람과 기계를 연결하는 매체로서 작업 공간 작업장 상태, 구조, 불량, 작업 환경 조건 불량, 유해가스, 산소 결핍 등 건강장애, MSDS, 유해물질 등등의 물질 환경적 요인, 즉 작업적 요인을 말합니다. Management는 관리 조직의 결함, 규정 매뉴얼의 미작성, 안전관리 계획 미흡, 교육 훈련 부족, 지도 감독 부족, 안전수칙 미준수, 각종 표지판 미개시, 건강관리의 사후관리 미흡 등 관리적 결함에 의한 관리적 요인을 말합니다.
문제 24. 재해 빈발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재해 빈발자란 재해를 일으키기 쉬운 경향을 가진 사람으로 한번 재해를 일으킨 사람이 다음에 또 일으킬 가능성이 많은 사람을 재해 빈발자라고 정의합니다. 재해 빈발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1. 상황성 빈발자 2. 습관성 빈발자 3. 미숙성 빈발자 4. 소질성 빈발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상황성 빈발자는 작업 환경이 불량하고 어려운 작업에 익숙하지 못하며 습관성 빈발자는 경험이 없는 것에 두려움, 신경과민,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에 해당. 미숙성 빈발자는 기능이 미숙하거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유형이고 소질성 빈발자는 특수한 성격이 있고 지능이 낮거나 도덕성 결여자의 유형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사고 예방 대책으로는 실수에 대비한 안전시설과 방호장치를 강화하는 기술적 대책과 교육과 훈련을 통한 교육적 대책, 적성검사 후 작업 배치하는 등 관리적 대책과 개별 면담, 모럴 서베이 등을 통한 심리적 대책을 통하여 안정을 도모하게 하여야 합니다. 문제 25. 비파괴 검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설명하시오. 출처, 종류, PT, 검사부, 표면 결함, 내용, PT, Penetration Test, 침투 탐상 검사, 표면 결함을 검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재료에 사용할 수 있음. 철, 비철, 금속, 비금속 등 침투액은 검사물의 표면 온도가 52도 미만인 재료에 주로 적합하니 테스트 전 표면부를 냉각시켜주는 게 좋음. PT 온도, 침투제 및 시험 표면의 온도는 15, 52도이어야 하고 검사하는 동안 이 온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종류, MT, 검사부, 표면 결함, 내용, MT, Magnetic Test, 자분 탐상 검사, 철분을 자석에 달라붙게 하는 현상을 검사에 응용한 것. 얇은 도막이 있어도 제거 없이 검사 가능. 강자 성체에만 적용 가능. 종류, RT, 검사부, 표면 결함, 내부 결함, 내용, RT, Radiography Test, 방사선 투과 검사, 방사선을 검사물에 조사하였을 때 투과한 방사선의 강도 변화, 투과한 방사선량 차이를 판독하여 결함을 검출함. 검사 대상물이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RT룸으로 이동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야외에서 차폐체 등 피폭저감 조치를 취하고 작업. 종류, UT, 검사부, 표면 결함, 내부 결함, 내용, UT, Ultrasonic Test, 초음파 탐상 검사, 초음파가 재료를 통과하다가 결함부 또는 경계면에 부딪힐 때 반사되는 현상을 이용하여 결함을 검출함, 설치된 배관의 부식을 측정하는데 많이 사용 배관 두께 측정. 문제 26. 성남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원인과 대책 대해 설명하시오. 출처. 최근 23.4월 성남 정자교 1909 13.06 준공, 보도 측 약 40림가 붕괴되어 시설물 안전관리에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붕괴 원인으로는 1. 준공 후 오랜 시간 경과에 따른 노후화 진행, 배이방, 수층, 손상, 크랙 발생, 폐이, 수분, 제설제 침투, 동결 융해, 염해, 철근 부식, 부착력 저하, 콘크리트 내구성 감소, V, 붕괴로 이어졌으며 2. 구조적 특성, 캔틸레버 구조를 고려한 진단 및 유지보수 미흡. 현장 조사 결과 콘크리트 강도, 철근 배근 상태는 도면과 일치하였고 정기 점검도 실시하였으나 정밀안전 진단 대상이 아니어서 주로 육안에 의한 점검만 실시하였고 유지보수도 구조적 안정성 측면을 고려하지 않아 콘크리트 내구성 약화를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책으로는 1. 노후 교량의 점검 및 진단 시 시료 채취를 통한 구조 안전성, 검토 의무화, 정밀안전 진단 실시 등 진단 기준 강화. 2. 콘크리트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제설제 사용에 대한 관리 주체별 관리 규정 수립. 3. 구조적 특성에 따라 취약부가 될 수 있는 포장 균열, 보도, 차도, 경계부 등은 점검, 진단 시
주요 점검 항목으로 분류 및 상세 진단 실시 등입니다. 문제 27 우중 콘크리트 타설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출처 강우, 강설, C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23.1 1월 최근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와 더불어 우중 콘크리트 타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책임 기술자가 판단하라고만 언급이 되어 있고 도로, 댐 등 특수구조물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강제 규정이 없어서 현장에서 공기 단축을 이유로 우중 타설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우중 타설 시 물시멘트비가 높아지고 강우량에 따라 시멘트가 유출되어 콘크리트 강도 및 내구성이 상당히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원칙은 타설 금지이며 예외로 부득이한 경우 타설 가능한 조건은 타설 전, 우천 시, 펌프카 천막 설치, 강설 시, 타설면 비닐 보양, 적설 제거, 타설 중, 강우, 강설 노출면 비닐 보양, 타설 후, 현장 동일 조건, 공시체 압축 강도 시험 등입니다. 또한 강우 타설 중지 시 표준 시방서 기준 콘크리트 이음 처리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도 개정되었습니다. 23.1 1월 추가적인 대책으로는 1. 법령이나 표준 시방서의 강우량에 따른 타설 금지 규정 명시 2. 기준 초과 우중 타설 시 관계자, 시공사, 감리자, 처벌 강화 3. 전천 후 시공 가능한 가설 지붕 개발, 설치 4. 수중, 불분리, 혼화재 등 품질 유지 방안 제시 등이 필요합니다. 문제 28 최근 교량 걷어 붕괴 사고 원인 및 대책 대해 설명하시오. 출처 시흥 교량 걷어 붕괴 사고 조사 보고서 24.8월 24.4월 발생한 시흥 교량 걷어 붕괴 사고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고는 교각의 PSC 걷어를 순차적으로 인양, 설치하는 과정 중에 하나의 걷어가 전도되며 타 걷어에 연쇄적으로 충격을 발생시켜 걷어 8개 전체가 붕괴되었던 사고입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설계 단계, 횡만곡 현상에 대한 구조 검토 누락, 제작 단계, PSC 걷어, 제작 품질 관리 미흡, 제작장 공간 협소 등으로 계측, 제작 불량, 횡만곡 발생, 시공 단계, 횡만곡 편심에 의한 기울어진 상태로 인양, 횡만곡 검측 미실시, 거치 시 안전관리 계획서대로 전도 방지, 조치 미실시, 와이어로프 미고정, 버팀목 설치 불량 등, 안착이 30분 이상 안 되는 등 문제 발생 지속에도 불구하고 작업 중단 미실시 등 현장 관리 미흡 등이며 대책으로는 PSC 걷어 횡만곡 설계, 제작, 검측 기준, 강화, 설계 시 횡만곡 고려한 구조 검토 실시, PSC 걷어 세부 양중, 거치 작업 계획 수립 및 작업 계획대로 시공, 감독 실시, 교육 강화, 작업 중지권 적용 등입니다.